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하도 똑같은 이슈를 접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쟤들은 원래 그러니까라고 분노를 안 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를 지워보십시오. 한번.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명박의 부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박근혜의 남자친구. 아니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딱 했어요. 무혐의. 냈을 때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런데 눈치도 없는 권익위가 아, 나 웹자고 내는 거 보고는 한번 봐봐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대표적인 건 이거죠 지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사실 국민적 분노에 불을 질러버렸죠. 지금. 맞아요. 이거 지금 난리 났습니다. 공직자인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야, 이 미친놈들아. 저거는 니들이 그렇게 안 해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 사건을 축소시켜야 되거든요. 별일 아닌 것처럼. 지금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나와서 하는 말이 법에 규정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 적용을 청탁금지법에만 한정시키니까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직무와 관련성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 근데 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까지 선물을 하나요? 직무에 관련이 없는데 왜 선물을 하나요? 그리고 또 문제가 복잡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직무에 관련 있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련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공직자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 안 하고 배우자한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권익위 미친 것들이요. 저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직자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공무원이잖아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직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냐고요. 직무 관련 없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내가 예를 들면 동작구 사는데 저기 성북구 공무원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고 쳐봐요. 직무 관련성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성북구에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권익위예요. 권익위는 윤석열을 편들어야 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저러니까 지금 권익위 내부의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조롱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아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가 어딨냐고. 공무원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삶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근데 이것만 올린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가지고 와봤는데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이제 상세하게 여러 버전으로 그러니까 예시를 다 들면서 선물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100만 원까지지. 지금 보면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게 공직자의 와이프한테 선물하면 되는 건데. 그 사건 하나 알려줄까요? 그 소방공무원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모 병원인가 어디서 그 자기 지역 소방서한테 생수를 이렇게 기부 비슷한 걸 했어. 이거를 뇌물성으로 봐서 금지시킨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방공무원들이 119로 병원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래 윤리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고 행동 강령 규칙 법 다 그 근본은 금지 규정이에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 권익위 비슷한 기관을 봤을 때 이거는 해도 됩니다라고 돼 있는 거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 섞지 마시라고요. 직무 관련성 없는 공무원은 없다. 아니 근데 이게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지금 올리신 거 다시 보시면 또 이제 새로운 카드는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뭐 동료들끼리 100만 원까지 선물을 주고받나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는데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하면 공무원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선물을 못 주고받게 돼 있어요. 뭐야 그러면 이거는 아니 10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게 일상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감사의 표시로 300만 원씩 이러는데 이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다들 100만 원 정도 선물은 주고 받고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건가요? 이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에 반대해서 김상현 전 권익위 국장이 들어가셨어요. 쉽게 표현하면 49대도 안 끝났어. 눈치 없이 이지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은 대한민국 사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찾아봐봐. 어떤 걸 다 갖고 와봐봐요. 직무 관련 없는 공무원은 없다고. 왜? 공무원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검찰이 이 김건희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때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이석현 전 법제처장. 이 대표적인 보수 인사거든요. 국민적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 타당성도 없다. 검찰 사회에 있어서 치욕적인 결정 중에 하나로 될 것이다. 저거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짓이에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 짓은 못했거든요. 현직 대통령 부인이 동영상이 찍혀서 뇌물을 받은 사건입니다. 뭐 변호사법이든 어떤 법이든 간에 뭐 걸어서 처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만을 적용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 나와가지고 법 규정이 없으니 의원님께서 법이나 만들어 주시죠 이 개소리하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에 그냥 한번 사건 생각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장관 수사할 때는 온갖 법 들이대가지고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했었잖아요. 있는 법도 써먹지 않고 동영상까지 나와 있는 사건을 야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이거 무혐의 처리를 내리는 게 법감정에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공무원 행동강령 14조 6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전속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2022년 6월 2일 날 개정된 거예요. 대통령령이야. 윤석열이 개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랑도 안 맞아. 나라가 너무 개판인 것 같아요, 진짜. 저기 너무. 있잖아요. 그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진짜로 해요? 안 하죠. 그 실제 하진 않아요. 뭐 선 들고 이렇게 하거나. 검사들이 임용될 때 선서가 있습니다. 있죠, 하죠.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선서하고 내리면서 임용장 받는 거야. 자, 그러고 있으니까 앞에 윤석열이 앉아가지고 짐이 곧 국가다 이러고 있는 거지. 정말 그 선서문을 들으니까 더 열받죠? 까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윤석열 한동훈은 최순실을 왜 경제 공동체라고 묶어가지고 박근혜 막 그렇게 만들었나. 내가 정유라여도 지금 엄청 억울해. 저번에 매체가 뭐였더라? 며칠 전에 그 수사를 김건희가 수사했으면 김건희 구속이라고. 씨발 앞뒤가 맞아야지. 아니 심지어 최순실은 그 김건희 아니 박근혜와 어떤 친인척 관계도 아닌 거잖아요. 경제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제는 친인척이고 혈육이고 와이프여도 그냥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금액 관계없이. 저 김자스민님께서요. 시계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왜 했냐? 배우자는 금액 제한 없다며. 아 진짜. 그러니까 원래 뭐 사실 이제 직업이나 직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논리 전개가 각각 특성이 있어요. 논리 전개도 약간 특성이 있는데 원래 논리라는 게 전제를 함유하는 거기 때문에 특성이 있는데 법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 법논리, 법철학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특성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법적 정합성이라는 거거든요. 이 법적 정합성이라는 게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앞과 뒤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합? 예. 적합 아니고 정합성. 정합? 네, 정합성. 정합성을 가장 중요한 게 앞과 뒤가 같아야 된다고. 그게 뭐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게 했으면 같게 대우를 취급해야 되고 달리 했으면 달리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의 검찰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만 봐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에는 3개의 계층이 있어요. 일반인이 있고 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받는 계층이 있고 법에 의해 특별히 학대받는 계층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만인에게만 법이 평등하죠. 만인에게만. 그렇죠. 만 명에게만. 만 명 정도. 우리는- 검찰 2,000명, 판사 한 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 그렇죠. 돈 많은 사람. 그 한나라당 정치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학대받는 계층인가요? 전 아니에요. 이상현 변호사 다 포함되는데. 전 일반인 정도는 돼요. 나가. 아니 제가 그 심우정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심우정이 미혼이냐 이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심우정 재산이 나오면서 심우정 와이프가 109억을 갖고 있다. 전 여기서 정말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109억을 이길 순 없잖아요. 110억을 벌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한 6개월 만에 20억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아 부러워요. 자, 근데요 이게 지금 아까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검찰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결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법을 좀 아는 사람이면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결정이에요. 내가 검사 선서를 왜 읽어드렸게 김건희 하나가 나라를 완전 개판 내놓고 있는 건데 사실은 윤석열 탓이죠. 이게 감사한 마음이라서 무혐의가 나온 게 아니라 검사한 마음이라서 무혐의가 나온 거야 이거는. 자 이원석이가 검사 지금 뭐 한 이제 이원석이가 임기가 9월 15일까지거든요. 네, 9월 15일.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는 많이 하지만 박은정 검사 이야기처럼 다 끝나간 사람 수사심의위원회 검사들이 따르겠어요? 따를 리가 없죠.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 요청하실 건가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가 아 진짜 너무 창피합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일설이 있어요. 이원석이가 저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아삼육이라서 이제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차후의 문제라고 치고 말하자면 윤석열이 망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원석이가 검찰 역사에 사실상 마지막 총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심우정이가 임명이 되겠지만 검사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린 자기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왜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랑 완전히 척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려고 할 때 검사와의 대화할 때 고졸 대통령을 몇 학번이냐고 조롱을 해요. 아. 그때 앉아있던 자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의 절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저런 애들이 현직 대통령한테도 대들던 애들이 지금 저 검사 탄핵한다 그러니까 2+에다가 글 막 바글바글 쓰던 애들이 야 검사 새끼들아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 하나 올라왔다는 얘기가 아직도 없어요. 푸나님 사건 두 개.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속보가 올라왔는데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회부했다. 그래요? 2분 전 아니 속보입니다. 회부하면 뭐하냐고.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회부하면 의미가 없어요. 뭐해.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과정 지으면 이원석이 끝나버려요. 아니 이원석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거고 윤석열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 모여가지고 무슨 짓 했는지 어디 봤잖아요. 오늘 그 최재형 목사님이 이제 수심이 열어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과정들 보면 수사심의위원들 임명하는 게 또 쟤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수심위원회 만에 이런 거는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원석의 워딩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원석은 자기 면피하는 거예요. 나는 했다. 자기 면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원석 예. 말로 이 사건은 잘못 수사가 된 거다. 재수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거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이원석 입장에서는 이원석이 아직 덜 배웠어 정치한 때문에 한마디 해야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해야지. 그렇지. 자, 오늘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무혐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중앙지검장 출신의 말씀입니다. 검사들이나 법조인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래서 김건희 7대5이라 그래서 지금 김건희 종합특검의 내용이 저런 것들이거든요.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뭐 저 전시회 후원, 다음에 저 공관 리모델링, 다음에 지금 해외 순방. 해외 순방,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정점 박힌 거, 양평 공지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민주당의 마지막 카드예요, 저게. 김건희 종합특검이. 그 동시에 같이 할 거예요. 국정조사까지. 이제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교섭단체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 보이니 교섭단체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민주당한테 도움된다. 2대 1이니까 이것도 자, 이의 있습니까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손을 들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의 없습니다 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국정조사 할 수도 있다. 이런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건 김건희 하나가 나라를 아작내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개입이 안 된 사건. 김건희는 최혜병 특검에도 김건희가 지금 발의된 법에는 김건희 관련성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명품백을 받은 걸 일찍 어르신들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야, 대통령 부인이 뭐 명품백 하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개돼지십니다. 그런 세상 안 만들려고 민주화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요, 그렇게 명품백 안 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야. 이미 주가 조작 같은 걸 통해서 엄청 부자가 됐는데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이 그걸 용서하시면 되냐고. 이번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고속도로 종점은 아직 종점이 정확하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로 설명이 힘들잖아. 미래에 실현될 이익일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현재 김건희가 왜 국가 예산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곳은 땡겨다 쓸 수도 있긴 해요. 예비비 같은 걸로. 근데 역대급으로 순방비를 써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그래요. 이 돈이 어디로 썼지? 이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산 엑스포 할 때 들어간 비용 중에 이상하게 거기도 그 마지막 PT 할 때 그 영상 만드는 업체를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 유명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어요. 지금 그 꼬리가 밟힌 게 이거예요. 대통령 관저 저 허가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저게 원래 저 위성사진 저거 있잖아요. 저게 모든 지자체가 불법 증축 건축물 찾아낼 때 이걸 쓴대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저거 허가 맡은 건가 아닌가 다 비교해 보는 거지. 용산구청에서 저걸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쓰여 있잖아요. 네. 1, 2, 3. 저게 다 불법으로 지어진 거라는 거야. 아니, 굳이 공간도 많을 텐데 저렇게 중축까지 해가면서 저런 짓을 벌였는지 얘네들의 모르겠어요. 사고 방식은 그거였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권자고 자기는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높고 근데 내가 왜 니들 허가를 받아? 내가 어차피 신청하면 니들은 허가해줘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받냐. 저는 약간 그런 오만한 발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검찰 시절 내내도 그랬을 거고 이런 조직에 계속 이런 수직적 구조에 있는 조직에 발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보여요. 난 좀 달리 봐요. 자, 봐봐요. 저걸 보고 왜 저랬을까? 단순하게 용산구청 정도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런 불법 건축물이 지금 등기도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되고 하면 나중에 필연적으로 저런 불법 증축 건축물이 누가 지었는지가 나와야 돼. 그거 숨기고 싶은 게 아니냐. 난 이렇게 봐요. 저게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천막 하나 친 게 아니잖아요. 불법 증축된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저 공사한 업체를 숨기고 싶은 난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리고 저 같은 밀떡 입장에서는 이 사진을 보면 진짜 보안이 개판이구나. 왜요? 대통령 관저를 수직 상반에서 찍어가지고 나올 항공사진.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청와대 같으면 청와대 수직 상반에 찍은 사진 본 적 있어요? 없어. 맞아, 구글에도 안 나와. 이거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저거 위에서 그냥 똑 완전히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개판이야. 그럼 안 되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지자체들이 계속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불법인지 아닌지 대조해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 항공 금지구역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북한 무인기가 한국 찍어버린 나라잖아요. 골 그렇죠. 때린 나라 됐어요. 아니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다 뚫렸어 지금. 문제고 진짜 저는 이 코끼리를 이 안에 몰아넣은 자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게 문제죠. 그게 근데 절망이지. 저렇게 여러 가지를 증축하는데 전부 통틀어서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지었나 보죠. 왜 그 1g인가 뭐 몇 g인가 21g. 21g인가 영혼의 무게입니다. 그 영혼의 무게. 네. 거기는 인테리어 업체인데
건물을 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 인테리어 업체라서 등록 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만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또 공사를 진행한 데는 제주도에 있는 네. 업체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뭔가 미심쩍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정치권에서는 지금 명품백이 문제가 아니라 저 관저 중축 등이 진짜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봤을 때 이건 동영상으로 봐버렸잖아요. 이 명품백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명품백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뭐 입증하고 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봐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데 실제는 저는 이런 거 지금 안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라든지 친일 문제 이런 게 훨씬 심각하다고 봐요. 자 지금 뭐 자 방송 기회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8월 19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뉴라이트들이 이승만 물고 빨고 하잖아요. 1948년인가? 1948년 8월 19일 날 이승만이 일본한테 대마도 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승만 일본 되게 싫어했어요. 그자가 그 반민족 세력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치를 유지했기 때문에 친일 세력으로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굉장히 일본 싫어했어요. 뉴라이트가 이승만을 물고 빨고 하지만 실제로 이승만은 대마도 내놓으라고 했어요. 독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 취임사에서도요. 1919년을 건국일로 그렇죠. 이야기를 건국이라고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8월 20일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40년 8월 20일 날 일본이요. 우리나라에 쌀을 수탈해가고 조선인들한테는 쌀을 배급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근데 뉴라이트들은 쌀 수출한 거라고 하고 자빠졌어요. 맞아요. 수출이라고 자, 했죠. 그래서 그 얘기 좀 세긴 했는데 내가 까먹긴 했는데 저 이정변 씨 결론을 내립시다. 한이 맺혀서 그래. 한이 맺혀서. 그러니까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비리는 명품백이 아니라 어쩌면 저걸로 지지고 볶는 것이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저 리모델링 공사 증축 또는 해외 순방 등에서 얼마나 빼먹었을지에 대한 어떤 그게 훨씬 더 클 거다. 봐봐요.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증축은 처음 들어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경호처에서도 있나요? 저 발주처가 경호처거든요. 저런 공사하면 저건 너무 거짓말이죠. 그리고 네. 저렇게 새 동을 짓고 있는 동안 경호처가 몰랐다는 거는 이거 주도했던 자가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장관 지명된 김용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일단 넘어가시고 그 파리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하고 이제 파리를 했어요 어제인가 그젠가 보다. 근데 저 어디서인지 아세요 혹시? 어디일 것 같아요? 예상해봐요. 저는 알고 있죠. 어딘데? 호텔. 신라 호텔. 난 처음 청와대인 줄 알았거든요. 청와대 저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빈관이 아니라 저 청와대에 가서 신라 호텔 저희는 영빈관. 지금 저번에 광복절 행사에도 메달리스트들 대동해가지고 광복절 행사했잖아요. 독립 유공자분들 뭐 한 명도 거의 안 왔다고 보는 게 맞고 거기에 대동한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라는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논란이 있는데 김건희는 저 뭐 웃으면서 이런 행사에 갑니다. 저거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혐의 받아서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데 이제 버젓이 용산 공식 사진첩에도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냅두세요. 그런 식으로 분노를 끌어줘야지. 괜히 이럴 때 자기가 자중한다 하면 사람들이 분노를 덜해. 야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노란 걸로 쓰세요. 야, 노란 거. 센터가 있긴 하네. 윤석열이 센터인 거 맞네. 아이씨. 잘 보시면 윤석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 김건희가 저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멘탈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야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난 영부인이고 니들은 개돼지야. 그렇죠. 니들은 요 느낌이 개돼지야. 있어요. 딱 그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영부인 자격 1도 없는 자와 대통령 자격 1도 없는 자가 만나가지고 환장의 콜라보를 내니 국민들 입장에서 혈압만 오르고 대한민국 국민들 저혈압 환자는 다 병을 고쳤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권력은 최소한 윤석열이가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장기 집권을 획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임기는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건 너무 길다. 저는 이렇게 봐. 올해 안에 뭔가 사단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8월 달이긴 한데 9, 10, 11, 12 이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가 터질 가능성이 높고 해가 바뀌면 아마 윤석열 탄핵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영빈관에서 안 하고 일부러 신라 호텔 여기까지 가서 이 비용 들여가면서 이미 거기에서 메달 다 받아온 선수들한테 다시 한번 대통령이 하사하는 듯이 내 메달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씌워주는 이 세레머니를 다시 하면서. 나 되게 열받아 진짜. 그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저번에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좋았어요. 저쪽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뭘 하려고 했냐면 윤석열의 치세, 윤석열의 업적으로 치환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성과는 마치 그것이 국력이고 윤석열이 정권을 잘해서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다 보니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반박할 수 있어요. 잼버리. 저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저 선수들을 자꾸 윤석열을 묻히게 하는 행위. 저 안세영 선수 있죠. 배드민턴. 네. 야, 뭐 배드민턴 대표가 그런 짓을 했다고 경로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걸 국민 여론이 얹혀가는 거야. 야, 배드민턴 협회 때리기 좋잖아. 그렇죠. 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서 관심을 얻는 건데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일도 안 하고 있다. 윤석열 네가 경로할 것은 그 자리가 아니고요. 검찰한테 경로해야죠. 내 마누라가 명품백 받은 동영상을 봤는데 왜 검찰은 무혐의했는가? 그게 경로야 이 새끼야. 사실 그걸로 경로할 놈 같으면 건의가 가방을 받지도 않죠. 여기까지 합시다. 결국 마지막 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폐가 입진님 병원 가기 힘드니 미리미리 산삼수배 먹고 면역력을 올리자고요. 우리 모두 법카로 사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수연님 감사하고요. 자,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 주말에 이제 뭐 집회 나가시고 제가 대충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달 말 정도가 지나면은 점점점 시원해질 거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까지만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어도 정보를 되나요? 어디서 들으셨나요? 믿어도 되나요? 직접 들었어요. 위에서. 제가 교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힘들 내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안녕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